자, 그래서 인문예술 9강 수업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인문이면서 지금 철학 지문인데, 자, 그래서 쌤이 인문예술 지문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우리 상대적 개념어 진수력 이거만 잘 체크하더라도 이문법적으로 잘 찢어 내려가면 문제 푸는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밑줄 또는 인덱스 같은 것을 활용해 가면 인문예술 지문 읽어내는 이상 없습니다. 그치? 자, 1문단.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우리 그 객체. 자, 주체, 객체에 나왔습니다. 일단 요거 자체가 그치 이분법적 지금 구분이에요.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서양 철학에서 그치, 이 객체를 바라보는 그치, 방법, 그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해왔는지. 또 결국에 이런 질문 나오는 순간 어떤 철학자가 나올 것이고 그 철학자가 주장하는 내용 또는 그 주장의 이유, 근거 이런 논증적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휴미라는 사람 등장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이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좀 잘못된 문제예요. 왜냐면은 앞에 아무리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이 객체를 이라고 깔아놨더라도 너무 지금 주어 없이 시작을 해버린다는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이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라는 거야, 그치? 자, 어쨌든 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자, 휴에게 주체는 일단 인간인데 이 인간이 바라보는 이 객체, 이 대상이겠지, 그치? 이것은 성질들의 묶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는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릴 뿐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예시를 주거든요. 자, 우리가 개를 볼 때 보는 시각, 위치에 따라서 개의 모습, 소리, 즉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아직 밥을 못 먹은 개랄까? 이질하는데 한 시간 있다 만난 개가 밥도 먹고 이제 좀 약간 체력을 회복했어. 이질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개를 본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동일한 객체가 아니고 그 객체의 어떤 다른 성질들을 본 것을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씩 달라져. 보는 것 이꼴 뭐라고? 객체가 지니고 있는 달라지는 성질 뿐이지 개로 불리는 다시 한 번 더 동일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층이 맞춰주면은 성질들의 묶음을 보는 것일 뿐 동일한 객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질들의 묶음이고 객체는 결코 동일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지? 순간순간 변하는 객체를 볼 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인덱스 또 니은이 매겨진 후설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기억 니은, 기억 A도 아니고 기억 니은이니까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을 비교대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쨌든 이 사람도 지금 서양 철학가로서 주체, 객체를 바라보는 그 인식에 대해서 그렇지 탐구한 사람이고 주장한 사람일 건데 후설은 이러한 의견,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의견은 흠의 의견이겠지, 그렇지? 객체는 묶음이야 라고 했던 그 의견에 반대하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대립적이구나. 그치? 그래서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내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요즘에 관계없이 무관하게가 엄청 잘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질 변화 얘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관계없어. 얘는 그저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고. 자, 얘는 하나의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하나 대신에 뭐로 맞춰주면 좋겠어? 동일한으로 맞춰주면 좋겠지. 동일한 객체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맞지? 성질과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딱딱딱 맞춰 들어가면 이제 읽어내는데 무리가 없다. 그래서 변화하는 객체의 성질들은 그저 뭐에 불과하다? 자,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동일한 객체, 하나의 객체라는 것은 성질이 아니고 결국 일시적인 것이 아니니까 얘는 뭔 거야? 절대적인 것이고, 그치? 영원한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들이 딱딱딱 떨어져야 된다. 지문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시적 보는 순간 얘는 지금 이제 성질이 아닌 것이니까 그렇지? 영원, 절대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자, 성질은 이꼴 뭐예요? 일시적 장식의 불과. 그다음에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 성질, 그리고 그 객체를 우리가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 그 객체라고, 자, 여기도록, 결국 여기 지금 무슨 뜻이다? 자, 하나의 객체로 지금 존재한다는 요 말이겠지, 주황색. 그 객체 여기도록 필히 갖춰야 되는 것은 뭐라고 불렀다고? 절대 뭐, 또는 뭐, 불변도 좋고, 우리 지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본질적이라고 불렀다, 이거야. 아니, 이렇게 딱 층에 맞춰주니까 읽어내기 쉽잖아요. 그리고 전자, 즉 일시적으로 우리가 성질 같은 걸 파악할 때 동원되는 것은 감각, 경험입니다. 그치? 보고 듣고 하는 것들. 근데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은 우리 뭐야? 그래, 감각의, 감성의 반대, 감각의 반대지. 지성, 이성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렇지? 동일한 객체는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니야. 성질을 무관하게 그렇지? 절대 불변의 본질적인 것은 지성으로 뭐야? 판단이 가능하고 그때 그 판단 가능한 대상은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 끊고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면은 다음 문단을 보면은 이에 대해 하머는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단만 1문단만 놓고 봐도 기억, 니은만 비교 대조하는 문제는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먼 얘기하면서 여기에 기억과 관련된 것이 또는 니은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한 문단 더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 하먼은요, 하먼 인덱스는 없는 이제 존재이지만 문제에서 단독으로 물어봐요. 하먼의 생각, 견해로 적절한 것을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모두 인간 중심으로 뭐였다? 객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지금 주체를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렇지? 그 주체가 객체, 다른 존재인 그지 대상들을 인식한다라고 봤는데 그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먼이겠지. 자,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했다 이겁니다. 거부했다라는 것은 주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가 보기에 인간 또한 주체가 아니라 결국 뭐다? 올소니까 객체 중 하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도 인식의 주체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뭐야? 인식되는 대상 객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자 하먼이라는 양반의 견해에 따르면은 인간 또한 그치? 객체에 포함되는 존재이다 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흉과 후설은 모두 즉 기억, 니은은 모두 자 인간 공통점이겠지. 인간의 자 이 사유와 관련 사유 생각입니다. 그치? 그래서 인식이겠지. 사유, 곧 인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것을 통해서 객체를 탐구하는 그 어떤 방안들을 보여줬는데 이들과 달리 기억, 니은과 달리 하먼은요 인간의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왜? 인간을 뭐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을 주체로 잡지 않았다고. 인간도 결국 인식되는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무관하게 또 나왔어요. 자,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또한 객체이면서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자, 이 글을 좀 더 잘 읽으면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준서야, 그럼 뭐도 있겠노? 그렇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무관하지 않게 존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유관하게 존재하는 게 있다. 그렇지. 이런 사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은 뒤에 사유와 유관하게 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사유를 통해 인식되는 존재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아마. 믿어 진짜 무관 나오면 유관 나와야 된다는 생각하고 들어가라고요. 인문철학 지문은 상대적인 진술을 그치? 연속입니다. 요걸 취미를 누가 잘 잡아가느냐 이런 차이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그치?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 이러한 존재는 자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겠지. 이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때 뭐가 예술로서 할 수. 그래서 이 방법이 예술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 결국 그 예술 속에서 또 미학이다. 예전에 우리 수능지문에 칸트 미학으로 나오고 했다면 충익 판단 이런 거 같은 거 그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때 미학을 또 이 제1철학이 가장 우선적 아마도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좀 중요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자, 그 다음 단락 보니까 이 하모는요,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자, 봐봐. 그럼 객체에 대한 인식은 결국 저 객체가 사유와 뭐 무관하냐, 유관하냐라는 걸 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아름다움이란 무관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은 사유와 뭐한 유관한 것. 그치? 유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맞니? 그래서 나는 이미, 그치? 자, 위에 어떻게 인식을 하는데, 이때 인식이, 그치? 위에 무관한 건 예술이라면, 유관한 건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왜냐면, 그치? 이때 아름다움이 결국 감정, 감각이잖아.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미문법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지식도 이성, 지성적인 측면인 거고. 자, 그래서 봐봐. 그는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 내부 나왔으니까 뒤에 외부도 나오고, 그치? 자, 이걸 각각 지식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자, 내부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 그치? 구성 요소를 나누는 것. 자,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지식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자,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진 것이로 이루어진이니까 무슨 뜻이야? 구성 요소 이루어진. 그치? 그럼 이건 내부적. 그 다음에, 자,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표가 외부적. 그치?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는데, 이처럼 전자, 즉, 내부적 구성 요소를, 그치? 자,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아래로의 환원. 왜 그렇게 부를까? 환원이랑 되돌리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있으면 그 밑에 구성 요소별로 나누다니까 아래로의 환원. 이런 워딩들을 납득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이제 뭐야? 표가 설명하니까 그 물체가 뭐야? 밖으로 발산되는 거라고 봤을 때, 그치? 이건 당연히 뭐로 봐야 되겠니? 위로의 환원 딱 나오는 순간, 요거는 뭐 외부, 그치? 효과, 영향, 역할, 이렇게 봐야 돼. 후자는 무엇을, 그치? 행하는지, 그치? 행하는지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로 하는, 이렇게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치? 탁탁탁 맞춰주면 좋겠죠? 자, 어쨌든, 그리고 위아래 말고 요 둘을 또 뭐야? 다 아우르는 이중 환원도 있다면, 어쨌든 간에 지식이라는 것은 뭐가? 환원, 그치? 뭐,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그치? 동시에 가든, 환원이 되는 거라고 본다. 그럼 여기서 준서야, 예술, 미학은 환원 가는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가야지. 맞아? 항상 얘기하잖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진술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분법적으로 짚고 가야 돼. 자, 그래서 그는 환원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객체를 서술한 측에 의해서 지식을 통해서 유관한, 이 사유와 유관하게 존재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뭐라고? 직서적 설명. 그치? 직서적 표현. 직서는 결국 뭐예요? 줄임말이 직접 서술을 하는 거. 설명은 이렇지. 그치? 직서적 표현 대부분이 사유를 결국 직서적 방법, 지식,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지식의 뭐 내부, 뭐 외부 환원 나오는데, 결국 사유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 사유를 드러낸 사유가 유관한 거지. 그렇지. 사유 유관하게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은 결국, 자, 이렇게 묶인다. 그죠? 자, 그래서, 다만 얘는 지금 뭐기 때문에 예술은 아니잖아. 그치? 무관이 아니잖아. 아름다움은 없어요. 그치? 미약하고 구분이잖아. 그리고 자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객체의 초점을 맞추는 즉 지식과 뭐가 환원도 아니야 지식도 아니야 그런 인지활동이 가능한데 그때 이 인지활동 두 글자 뭐라고 예술 또는 미학 이렇게 읽어야 된다. 무관 지식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번 나오잖아. 예술이고 그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야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 모두 다 가능하지만은 방법적 측면에서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모는 예술의 아름다움이 자 이제 아까 위에서 이 지식과 관련해서 그지 직서적 표현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요새 이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그제 이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예술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은유적 표현이라는 게 은유적은 사실 우리가 문학적 개념이긴 한데 A는 B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철학에는 다른 개념일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은유의 방식,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에 긴장으로 이어진 은유의 관심을 비웠다. 자, 은유란 두 가지를 지각 안 되는 거, 지각 되는 게 그지 공존. 그래서 안 되고 되는 게 함께 생각해 긴장 상태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볼까?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떠오르는 그 교사 고유한 특성, 즉 성질들이 있어요. 자, 예컨대 교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지금 지각할 수 있어 없어? 지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 직서적 표현을 통해서, 그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지각 파악할 수 있다 이거야. 아니?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다시 한 번 더 지식에 의해서, 그지? 직서적 표현에 의해서 발동되는 거니까 이쪽 표가 아름다움 발생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장 나와. 그럼 자, 성인아 뒤에 뭐 나와야 되겠어? 그럼 아름다움 효과, 미적 효과 발생 OX. O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 데가 나와버렸어. 교사는 양초다라는 은유 나왔잖아. 그 은유 나오는 순간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뭐다? 자,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결국 지각이 안 되는 거 지각되는 거. 봐봐. 우리 양초는 지각할 수 있잖아. 근데 양초 같은 교사라고 하면은 이게 화는될 수도 없고 지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가 돼버린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뭐 하면서 긴장을 느끼면서 결국 뭐 합니까? 과연 둘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라고 뭐 하면서 유추해 가면서 그치. 자, 봐봐. 자, 결국 교사라는 객체는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렇게 층을 맞춰줘야 될 것이고. 그럼 준사, 양초는 뭐야? 그렇지. 지각 O 하고 그치? 그 사이에서 긴장. 긴장. 그치? 긴장 나오고 있고, 그 속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 우리가 무엇인 의미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 없으니까, 뭐 한다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관심 기울이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노력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이게 지금 문단이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데, 이걸 유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긴장 속에서, 유추의 방식을 통해서, 그치? 우리는 그 의미, 즉,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치? 인식,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그치? 유추하게 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우리 오달락인데, 하면은 또 예술이라는 것을 이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라고 보았대.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모니 또 바라보는 또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 감상자가 끼어들어요. 왜냐면 이 세상 모든 대상, 사람 포함해서 모든 대상 다 뭐야? 객체야. 그치? 그래서 결국 객체, 다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치? 인식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는 감상자의 개입으로 예술이 그치? 완성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 예술도 이 객체 하나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의유로 이루어진 예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또 역시 이 감상자의 유추, 이때 유추는 또 뭐를 바탕으로 한다고? 감상자의 미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그 유추에 큰 역할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런 미적 경험 같은 것들이 그지 없다면 저는 유추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양초라는 것에 대해서 몰라 아예. 그러면은 양초와 지금 양초 같은 교사에 대해서 그치? 내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 등장을 풀어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초도 알고요. 양초라는 것이 그치? 타오르면서 희생하면서 뭔가를 밝혀주고 이런 의미니까 자신의 어떤 이제 지식을 그치? 또는 이 정성을 다해서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좀 전달하는 희생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유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해돼? 자, 그러면서 결국 은유로 이루어진 예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감상과 미적 경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유추와 경험을 또 같은 층으로 묶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인과적 층이 상하관계를 봐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예술이라는 것을 사회, 예술가, 독자 등과는 이거 좀 이제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술이 감상자 개입으로 완성은 되지만 사회나 예술가나 독자 등과는 뭐든 분리된 자족적 단위로 본 형식주의자들이라는 존재가 등장한다. 그래서 형식주의자들, 독자가 그럼 이제 감상자거든, 쉽게 얘기해서. 맞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형식주의자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아니, 예술이라는 것은, 얘들아, 그 자체도 그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지금 외적 요소가 끼어서는 안 된다. 그죠? 외적 요소들과는 좀 이제 독립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치? 감상자의 정서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인 연극성 같은 걸 위해 뭘까? 감상자의 기. 왜냐면은,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 상호작용을 결국 감상자가 또 이제 끼어들어서. 예술도 또 이제 감상자가 또 인식하게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본다면은, 상호작용일 걸 우리가 감상자의 연극성으로 본다면은, 형식주의자들이 감상자의 연극성을 배제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극성을
배제. 그지? 응. 그런데, 어쨌든 당연히, 배입과, 그지? 배제는 당연히 C가 반대 진술이니까, 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당연히 그럼 여기서 감상자 개입은, 연극성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하모는 이런 입장 또시 반대하면서 연극성을 긍정하는 이런 것도 이제 대립이 또 등장을 했네요. 앞선 사람들에 대해서 그치? 아, 너희들 너무 사람에 집중했어. 모두 객체야? 라고 하면서 그치? 객체 중심의 진술을 이끌어 나갔고. 그와서 이제 예술이 이런 이제 사유와 무관하게 그치?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이 세상 제1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치? 예술이라는 인식을 보였는데 형식주의자가 갑툭해가지고 야, 씨발 무슨 소리야? 그럼 끼어들으면 안 되지. 독립적이어야지. 이런 얘기를. 거기 대해서 아니지. 그래도 뛰어들어야지. 다 객체인데. 자, 그래서 그는 하모니겠지. 연극성을 통해서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하여 만들어지는 혼성체를 융합 같은 말 위에 뭐지? 상호작용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혼성체를 미학의 대상으로 삼았고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켜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하려 했던 이제 형식주의, 자율성, 형식주의 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다, 처음에는. 근데 밑에 문장. 하모는 예술 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이런 혼성체가 실용적 목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에는 무관하고 종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나 감상자의 개입에서의 자율이 아니고, 다른 맥락과의 이 관계에서 자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의 자율성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라며. 하몬의 자율성은 감상자 제외한 나머지 맥락에서의 자율성을 얘기할 것 같죠. 어쨌든 둘 다 자율성을 추구하는데 이게 자율성의 의미는 다만 하몬에게 자율성은 감상자 개입을 뺀 자율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밑에서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에도 객체 지위를 주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왜냐면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얘가 객체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탐구 대상으로 삼은 하몬의 관점은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객체를 인식하던 이 결정 주체를 인간으로 놓고 그렇지 인식하는 대상들을 객체, 종속적인 관계로 보았던 그런 어떤 제 사람들, 철학자들에게 반성객이 줬고. 또한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지. 감상자 대비 예술 작품의 의미라든지 미적인 의미가 형성된다고 했기 때문에 필수 성분으로 봤던 그러면서도 예술 작품들에서 환경, 예술가 의도 등과는 또 분리된 객체로 인식. 감상자가 필요하지만은 또 얘네들과는 또 무관하게 보는 예술 작품. 그래서 객체로 인식한 하몬의 이 미학은 예술이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문에 꽤 많긴 했는데, 오랜만에 찐한 인문철학 좀 하나 읽어내야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9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해석이지. 인간이 다른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 하몬의 관점이니까, 그렇지? 주체를 거부했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거부 맞고, 2번에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 또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객체가 되는 거야, 객체. 이래 둘 다 객체. 자, 그 다음에, 감상자와 작품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진 혼성체를 약간 미학 대상으로 삼는다고, 마지막 문단 앞단락에서 얘기를 했고, 4번에 미학을 철학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가장 우선시 제1철학에, 그치? 순위를 주었어요. 정답은 그러면은, 5번. 자, 사람들이 객체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이 공고해진다는 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렇지? 고착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공고가 아니고 관념이겠지. 공고가 아니고 뭐를 통한 그것을 파악하려는 노력 과정에서 예술, 즉 미학의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공고해지는 그 자체가 아니고 예술적 미학 그리고 또는 예술 작품을 뭐하는 감상자가 개입함으로써 그런 것들에서 뭐하는 거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공고해진다라는 워드는 부적절. 정답 5번입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자, 기억, 니은, 아까 우리 인덱스가 매겨져 있었으니까, 그치? 같은, 이게 인덱스로 이제 매겨져 있었으니까, 비교대조 할 건데, 우리 흉부터 가볼게요. 흉은 객체 자체가 아닌 객체 성질들의 총합까지, 그렇지. 묶음으로 지금 봤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총합 묶음, 이걸 비판했다? 말도 안 되지. 이거는 흉의 관점인데. 그 다음에 니은에, 후설은 감각 나오면 뭐 나와야 된다고? 감각 나오면 일시. 이제, 뭐지?
아, 지성. 내가 적어놓고. 지성하고 본질해야 돼. 이게 지금 뭐 됐노? 반대가 돼버렸지. 그지? 이것도 말장난 많이 치잖아.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우리 이 후설은요, 객체의 성질, 매 순간 변화하는 성질, 변화하는 성질, 일적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객체를 객체로 존재할 수 있는 성질, 그게 아까 뭔데? 본질적인 거.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성질 자체는 뭐야?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절대 불변의 하나의 어떤 동일한 객체로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의미가 그치? 중요했다. 정답은 3번. 그치? 자, 4번에 니은과 달리 일단 괄호 쳐놓고 뒤에 설명부터 맞는 거라고. 표면에 드러나는 성질 이면에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더 근원적 성질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니, 지금 여기 표면에 드러나는 그냥 성질의 묶음들을 매 순간마다 보는 거라고 했지, 그치? 그 이면에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지금 없어, 휴메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 5번에, 자, 기억과 달리 이 니은, 후설은요, 인간이 객체를 바라볼 때 불변하는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가지고 불변하는 하나의 객체, 동일한 객체라고 했는데 여기 아니라가 나와. 그렇지? 정답은 3번이다. 그러니까 비교급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 인덱스에 대한 설명들부터가 잘 말이 안 된다. 이해됐지? 다음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인덱스, 이번엔 스몰 a, b로 잡혀 있었다. 이것도 결국 보니까 a가 지식, b가 예술인가? 그치? 그럴 거예요. 자, 그럼 1번에 지식의 유형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니? 내부적인 거, 아래로의 환원. 그치? 자, 무엇을 행하는지, 외부로 향하는 것이, 위로의 환원이 서술들? 아래로의 환원. 맞죠? 다음 2번에, 자, 우리 예술은 직서적으로 객체 서술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직선 누구 거니까? 지식 거니까. 그치? 은유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B는 은유 맞지? 3번에, 자, B에서는, 예술에서는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객체, 지각할 수 있는 객체, 그렇지. 지각할 수 없는 것, 지각할 수 있는 것의 긴장을 통한 유추와, 그리고 그런 유추는 또 경험을 통해서 그지? 미적 감각이 드러나는. 오케이, 좋아요. 긴장. 그 다음에, 자, B와 달리 A에는, 자, 지식에는 아름다움이란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서술로 않는다만. 그 정답 5번이에요. 모두 와우! 누구는 환원되는데? 지식은 되는데 예술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 이런 것 들면 안 되지. 그렇지? 이거 좀 탁탁탁탁 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것도 내가 지금 보기부터 먼저 볼 거야. 내가 인문예술 할 때마다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보기에 나오는 사람이 새로운 견해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기존 견해를 가진 사람 중에 또 이제 대표 학자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형식주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사람 연극성 배제하고 자율성 추구해낸다 예술작품이라고 이런 관점을 지닌 사람일 건데, 그거 지금 상관없이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 하먼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고. 자, 하먼은 프리드와 달리 모르겠어. 어쨌든 예술작품 사회적 맥락에 종속된 것이 이게 감상자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은 사회적 맥락이라든지 그치? 또는 이 예술가의 맥락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종속된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다음. 자, 프리드는 하먼과 달리, 프리드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하먼과 달리니까 뒤에 누구? 뒤에 내용이 하먼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객체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 어때?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미적 경험 할 수 있다고. 그치? 예술적인 거지? 자, 방법을 통해서 그치? 판단한다. 그러니까 달리라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 다음, 자, 3번에 하먼과 프리드는 자, 모두 자, 감상자가 예술작품의 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먼은 한다고요. 필수적인 존재라고 우리 감상자가. 그렇지? 모두 떠나서 프리드 몰라. 하먼이 안 된다고. 하먼. 4번에 하먼은 연극성을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봤고, 아까 조금 우리 힌트가 있어 프리드는 형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배제충이었단 말이야, 이 새끼. 정답 몇 번? 4번. 또는 쌤, 프리드 왜 벌써 했는데 프리드 몰라고 스킵해 그러면 5번 봐. 하먼은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예술 작품 의미가 되죠. 아니, 예술가 의도가
안 된다고. 예술가의 그치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감상자의 어떤 감상, 그치 미적 감각, 그치 미적 감각, 감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판단돼야 되는 것이지 예술자의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프리드 다 스킵하고 함원만 봐도 정답은 4번이고 왜 4번이냐 봤을 때 프리드는 형식주의자니까 형식주의자는 연극성을 배제하자고 했던 배제충이었던 정도로 4번. 그러니까 인문예술 좀 제발 보기 읽기 전에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사람 내지는 어떤 주의, 입장, 관점들 있잖아요. 얘네들 가지고 먼저 소고 해보라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막 두 개 남기는 하거든. 두 개만 판단하면 되는데 왜 이걸 읽고 괜히 머릿속 더 복잡해져가지고 어렵게 느끼냐. 효율적으로 갑시다. 효율적으로. 정답 4번입니다. 밑에 외국인 문제는 4번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오늘 잠깐만 쉬었다가, 9강 이렇게 마무리했고, 잠깐만 쉬었다가 11강 가겠습니다.